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20살을 넘기면 성장이 멈추고 이후부터는 노화와 퇴화의 길로 접어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연구진이 대규모 뇌 자기 공명 영상 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통념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5단계로 재구성되며 특히 9세, 32세, 66세, 83세 무렵 4차례의 결정적 전환점을 거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간의 뇌가 30대 초반까지도 성장과 변화를 지속하며 32세 전후에 이르러서야 구조적으로 완성된 성인 뇌에 도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기 노화의 출발점은 66세 전후로 제시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경정보학과 던컨 아슬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와 미국 국립보건원이 축적한 0세부터 90세까지 4,216명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뇌 각 영역을 연결하는 백질, 즉 뇌 속 통신선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분석 결과 뇌의 연결 패턴은 특정 연령대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이 시점들이 바로 4번의 전환점이었습니다. 0세에서 9세까지는 유년 발달 단계로 뇌회로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쓰는 신경은 강화되고 불필요한 연결은 제거되는 가지치기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9세에서 32세는 뇌의 청소년기로 신경 연결 효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정점에 이릅니다. 연구진은 이 시기를 인간 뇌 효율의 최고점으로 평가했습니다. 32세에서 66세는 성인의 전성기로 지능과 성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66세 이후부터는 초기 노화가 시작돼 백질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83세 이후 후기 노화 단계에 들어서면 장거리 신경 연결은 약해지지만 자주 사용하는 국소회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특징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를 단순한 퇴화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며 뇌가 사용 전략을 바꿔가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자폐가 주로 아동기에, 정신질환의 상당수가 2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가 60대 후반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뇌 구조 변화의 전환점을 이해하면 연령대별 맞춤 치료와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 12월 미국 서부를 강타했던 대기천 폭풍이 기후재난의 전환점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천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집중돼 흐르는 현상입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형성된 막대한 수증기 통로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서해안으로 유입되며 캘리포니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 폭설을 동시에 동반한 복합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인 CNN은 허리케인급 위력을 지닌 대기천이 도시와 산악, 해안 지역을 동시에 압박한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 산하 기상예보센터는 12월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과 캘리포니아 북남부 전역에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부 산악지대에는 단기간에 10에서 20cm의 비가 집중됐고 산악 지역에는 최대 35cm에 달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 여파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대 600만 명이 대피 경보를 받으며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개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 범람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잇따라 통제됐고 하루 새 수십 건의 교통사고와 하천 인근 인명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북캘리포니아에서는 시속 174km의 돌풍이 관측됐으며 남부 산악지대에서도 시속 145km 안팎의 강풍으로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시에라네바다 산맥 일대는 항공편 결항과 도로 폐쇄가 겹치며 광역 교통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기천은 단순한 폭우가 아닌 물 순환의 집중화가 도시 재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선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기천은 열대의 포화 수증기를 좁고 긴 통로로 수송해 산맥이나 해안 지형을 만나면 단시간에 폭우와 폭설을 쏟아냅니다. 미 서부 연간 강수량의 30에서 50%를 담당하는 핵심 기상 현상이지만 도시 상공에 장시간 정체될 경우 홍수와 산사태, 정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12월 말 기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대형 산불 이후 식생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위험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같은 시기 워싱턴주 서부에서도 이 대기천이 기록적 홍수를 일으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 정부의 연방 비상사태 선포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천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맞물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계절성 폭우 대응을 넘어 연중 상시 대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도시 배수 인프라 확충, 산불 이후 지반 관리, 사전 대피 기준의 세분화가 향후 피해를 줄이는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기천 현상은 미 서부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마주할 새로운 일상적 재난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주도 연구 프로젝트인 플라스틱 리스트는 타코벨, 맥도날드, 쉐이크쉑 등 대형 체인의 인기 메뉴를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생산, 포장, 배송,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과 접촉하며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플라스틱 화학물질에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 단단하게 만드는 비스페놀, 열과 물에 강하게 하는 과부라 화합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물질은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어 건강 위해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임신과 아동의 성장, 발달, 생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타코벨의 칸티나 치킨 브리또 1인분에는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가 14,000 나노그램 검출됐습니다. 이는 다른 패스트푸드 제품보다 약 92% 높은 수치입니다. DEHP는 암과 선천적 기형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접착제, 왁스, 잉크 등에 쓰이는 디메틸 프탈레이트 역시 평균보다 74%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에서는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가 다른 제품보다 72% 높았고 비세틸 핵실테레프탈레이트는 93%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버거킹의 치킨 너겟과 치즈 와퍼에서도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화학 물질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웬디스 버거에는 DEHT와 DHA가 높았고 쉐이크쉑 치즈버거에서는 DEHP가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식품보다 95%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바닐라 쉐이크에서도 DEH의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용출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오리건 주립대 농대의 수잔 브랜더 교수는 프탈레이트가 플라스틱 고분자 사슬 사이에 느슨하게 존재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트거스대 양리 독성학과의 피비 스테이플턴 교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제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내 소비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보다 신선식품을 선택하고 조리와 보관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대체재를 활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내 배출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방송 작가와 대학 교수를 사칭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사진 파일과 아래아 한글 문서 속에 악성 코드를 숨겨 보안 감시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내 학계와 언론, 정책 전문가들을 정밀 타격한 정황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 교수에게는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이메일이 전달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방송 작가를 사칭해 인터뷰를 요청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자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를 여는 순간 해킹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곳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APT-37입니다. 이들은 아르테미스로 불린 작전에서 스피어 피싱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의 관심 분야를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사진 파일 속에 악성 코드를 암호화해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정상 윈도우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 보안 프로그램의 오판을 유도하는 DLL 사이드 로딩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보안업계는 일반 백신으로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해킹이 성공하면 원격 제어를 통해 문서와 계정 정보, 내부 자료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바이러스 차단을 넘어 서버 내의 모든 이상 행위를 기록, 분석하는 EDR, 이른바 서버 감시탑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아래야 한글인 HWP 문서를 집중 악용해온 점도 논란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최소 2013년부터 HWP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왔고 정부와 국회, 군, 학계 전반에 HWP가 사실상 표준처럼 쓰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이버 안보뿐 아니라 한미 협력 체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역시 HWP 취약점이 동맹의 신뢰와 상호 운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컴의 신속한 보안 패치와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진니언스 등 보안 기업들은 지능형 공격을 전제로 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만큼 개인과 기관 모두의 보안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